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시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첫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8,000피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세웠던 장중 최고치를 단숨에 돌파했으며 오늘은 장중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급등하며 각각 30만 원, 200만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탈환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그러면 글로벌 이슈 그리핑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게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화웨이가 오는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칩을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화웨이는 상하이 행사에서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없이도 차세대 미세공정 수준인 1.4나노미터급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미세공정 경쟁 대신 회로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과 데이터 효율을 높이는 독자 구조로 미국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기술은 올가을 출시될 최신 스마트폰 칩은 물론 인공지능 반도체에도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발표가 실현될 경우 중국 기술 자립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적층 방식 특유의 심각한 발열 문제와 설계 복잡성을 해결해야 하고 아직 객관적인 외부 검증 자료가 없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의 우주경제 투자 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다음 달 중순 최대 2조 달러, 우리 돈 약 2,9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면서 우주 관련 자산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우주산업 테마 ETF에만 약 13억 달러의 뭉칫돈이 새로 유입됐고 로켓랩이나 레드와이어 같은 우주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주 경제가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차세대 핵심 장기 성장 테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로운 테마가 등장할 때마다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대신 이란 현지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축 우라늄이 미국 측 기구의 참관 아래 처리된다면 현지 폐기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미국은 선제적인 핵 물질 폐기와 해협 개발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의 자금 동결과 해상 봉쇄 해제가 먼저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해협 통행료의 명칭만 바꾸는 편법을 쓰려 하자 사우디와 UAE 등 걸프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종전 합의에 반발하며 헤즈볼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도 이란의 기뢰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하면서 위태로운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중국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초미세 공정 개발에 나서며 기술 자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기대감 속에 글로벌 자금이 우주 산업으로 몰리며 차세대 성장 테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미 이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는 계속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현경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며 유통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비중은 전체 주요 매출의 60.6%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말 처음 50%를 돌파한 뒤 최근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이 60.6%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15.4%, 편의점 13.9%, 대형마트 8.1% 순이었습니다. 매출 증가율 역시 온라인은 8.1%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소비 흐름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주를 지향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 확산으로 전통적인 맥주와 소주의 소비가 줄어들자 주류업계가 비무알콜과 해외 시장을 두 축으로 삼아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 1000킬로리터로 지난 10년 새 17.3%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비무알콜 맥주인데요. 이마트 기준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일반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비무알콜을 취급하는 곳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시장이 정체된 소주업계는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K 콘텐츠 확산과 함께 과일 소주가 인기를 끌며 지난해 과일 소주를 포함한 리큐르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업계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 확산에 맞춰 비무알콜 제품과 글로벌 맞춤형 제품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둔 석 달 동안 서울 거주자 10,000명 이상이 경기 지역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제도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경기 지역 집합 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1,6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물 출회와 함께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양호한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온라인 소비 확대와 건강 중심 소비 문화 확산 속에서 유통과 주류업계의 시장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세제 변화와 주거 비용 부담 영향으로 경기 지역 중심의 실수요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시장 흐름과 소비 트렌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기관이 9천억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단을 강하게 지지했고 코스피는 장중 8,1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장 후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는데요. 그 결과 코스피는 전장보다 199.80포인트, 2.55% 오른 8,047.51의 거래를 마치며 8,000선에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부터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8,131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오전장에서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일부 확대되며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됐고 장 막판에는 8,00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39% 오른 1,172.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 이후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는데요.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1% 가까운 상승률을 유지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9,10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특히 기관 중심의 대규모 매수세가 장중 꾸준히 유입되며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는데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156억 원, 1,844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강한 사자세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지지하며 코스피 8,000선 안착을 이끌어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240억 원 규모의 순매수에 나서며 상승 흐름을 방어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90억 원, 33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다소 보수적인 투자 심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대형 IT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정일 급등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9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 역시 AI 반도체 기대감 속에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기관 매수세가 집중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금융주 역시 강세 흐름에 동참하며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른 상승세가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역시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일부 바이오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종목별 혼조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며 장 후반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폭등 장세 이후 차익 실현 압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1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 흐름을 이어간 끝에 8,000선 안착에 성공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대형 IT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기관 수급이 시장 전반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은 외국인 수급과 미국 증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빈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장중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하며 이른바 황제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판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초 20만 원 후반대에 머물렀던 LG이노텍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달 22일 5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100만 원 고지까지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고성능 반도체 기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LG이노텍이 핵심 수혜주로 강력하게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스마트폰 무선 주파수 부품과 최신 메모리용 고부가 패키지 기판 분야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최고 130만 원까지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기판 스펙 고도화와 더불어 오는 2027년 서버용 기판 공급 개시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기존 카메라 모듈 부분 역시 단가 상승 효과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LG이노텍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은 시가 88만 원에 시작해 고가 111만 5천 원을 찍은 후 종가 110만 8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가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0만 원을 넘어서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MP닥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3.45% 오른 200만 8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장중 204만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로 섰는데요. 미 이란 간 휴전 협상 진전 기대감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이 반도체주 강세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제유가가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신규 유동성 유입 기대감도 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현경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삼화 콘덴서입니다. 삼화 콘덴서가 MLCC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안정화 부품 수요 증가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지난 20일 삼성전기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실리콘 커패시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주가가 크게 오른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삼화 콘덴서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서버,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면서 전자산업의 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MLCC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MLCC 슈퍼사이클 재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화 콘덴서는 시가 10만 7천 원으로 시작해 장중 13만 2,6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종가 13만 2,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화 콘덴서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김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8,047선이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밟으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무려 2.55%나 급등하며 시장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지수 자체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특정 테마의 독주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숨가쁘게 올라가는 동안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바이오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특히 무릎연골 줄기세포 치료제의 미국 진출 기대감이 폭발한 네이처셀, 그리고 미국 정부의 3조 원대 양자 투자 소식에 날개를 단 한국첨단소재가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굳건히 지켜낸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 지금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오늘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6,750원 오른 29,25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까지 시장의 모든 매수세를 빨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의 핵심은 역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입니다. 최근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의 미국 시판 허가를 위해 FDA의 품목 허가 신청을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최종 허가 여부까지는 변수가 많은 만큼 기대감과 함께 냉정한 판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네이처셀의 강세는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등 줄기세포 테마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바이오 섹터의 불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한국 첨단 소재 역시 오늘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일 대비 945원 상승한 4,105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래량만 2,700만 주를 넘어서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상승의 기폭제는 미국발 훈풍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양자광 간섭계 모듈 개발과 양자 암호통신 국책과제 참여 이력이 부각되며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오늘 드림시큐리티, 엑스게이트 등 양자 테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상한가에 도달하며 대장주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의 키워드는 글로벌 모멘텀과 미래 기술이었습니다. 네이처셀은 바이오 본고장인 미국의 허가 기대감으로, 한국 첨단 소재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 소식으로 상한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코스피 8,000선 돌파라는 고무적인 상황 속에서 두 종목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급등한 만큼 향후 실질적인 사업 진행 속도와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에는 유의하며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민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기업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많은 분들이 LG이노텍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증권가는 LG이노텍을 단순한 카메라 부품 기업이 아니라 AI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최대 120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과연 시장은 왜 지금 LG이노텍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 반도체와 기판 사업 성장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장 확대와 함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고사양 기판, 특히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이어가고 있고 증권가는 이미 반도체 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축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사업 확장입니다. LG이노텍은 기존 차량용 카메라를 넘어서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 자율주행용 반도체 기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LG이노텍이 기존 스마트폰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AI와 미래 모빌리티 중심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적표는 어떨까요? LG이노텍은 올해 1분기 매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9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36%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중심의 기존 사업뿐 아니라 반도체 기판과 차량 전장 부문의 성장세가 함께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LG이노텍은 한 사업에 기대는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증권가는 AI 서버 확대와 자율주행 고도화가 이어질수록 고성능 기판과 전장 부품 수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와 통신, 조명, 반도체 기판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면서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 역시 매수 의견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목표 주가 상향과 주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실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리포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LG이노텍은 더 이상 카메라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과 신사업 확장이 앞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앞으로 LG이노텍이 실적 성장세와 신사업 확대가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주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그야말로 불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뜨거운 랠리가 멈추지 않고 화끈한 상승 파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이현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훈풍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 오늘 증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는데요. 이번 주 시장에도 따뜻한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며 투자 심리 역시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번 상승 흐름이 새로운 증시 시작의 시대가 열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